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주지는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또 특히나 오늘 장 초반의 기세에 비해서 막판에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또 특히나 이 빨간불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 오늘도 열심히 방송 준비를 해놨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까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또 고심에 고심을 거듭을 해서 또 선정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내일 시장 준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저희 배트맨 방송에서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워낙에 좀 장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에 대한 소감도 나누시고, 그리고 요즘 시장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멘탈 관리 팁도 서로 전수를 해주시면서 화기애애한 채팅창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사랑과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오늘도 힘차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힘든 장에 제가 힘들게 시작하면 여러분 더 힘드실 것 같아서 힘차게 시작합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봐왔고 앞으로 더 잘 볼 남자,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파이팅을 외쳤었는데요. 힘차게 외쳤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도 에너지, 좋은 에너지 팍팍 전해드리겠다는 이용준 디렉터님의 다짐이 파이팅 한마디에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QR코드, 이 QR코드를 통해서 정말 쉽고 간편하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모두 휴대폰 갖고 계시죠? 이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가 안내가 됩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장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용준 디렉터님만의 시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란톡방인 만큼 여러분들 시장에서 도움 조금이나마 더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내일 시장도 그리고 다음 주 시장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맞습니다. 막판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시장이 사실은 좋았다가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료가 먹히지 않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굉장히 잘 보고, 제가 3월 달부터 방송을 할 때 하루에 한 종목 이상 청산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완벽주의자인데요. 최근에 약간 놨습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먹히지 않고 하락장이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방송 중간중간에 하락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여러분께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 채널 돌리지 마시고 힘들 때 저의 필승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 말씀드리면 뛰어오르던 주가가 오후에 체력 빠지면서 마감됐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12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은 2% 가까운 상승을 했었는데, 막판이 되면서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18로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제와 다른 느낌이 크게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42원으로 제가 확인했었는데, 장중에 1,44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13년 6개월 만에
가장 최고치이고 달러 강세를 더 이상 못 막는다. 이제 자포자기하고 패닉 매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환율은 더 오를 것이고요. 강달러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수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포에 살아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팁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한가 종목을 몇 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상한가 종목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요 섹터에 대한 연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SCI 평가 정보, 피플바이오, 이노시스, 대화제약인데요.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SCI 평가 정보와 대화제약입니다. 제가 먼저 SCI 평가 정보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신용평가업을 했는데 지금 채권出시범을 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1금융권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부실로 이어지고요. 대손 충당으로 쌓이다가 이걸 갚지 못하면 부실 채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SCI 평가 정보가 지금 같은 시장에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신약 효능이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장에도 바이오 이런 기사 하나로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노시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를 330만 대 생산한다인데 사실 전기차 이슈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면 좋은데 차트를 봤더니 역배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보시기보다는 단기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대화제약인데요. 제가 어제 현대약품 캐스팅하면서 내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러시아 방사능 피폭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대화제약, 현대약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대화장이 상한가 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방사능 피폭 관련, 방사능 사고 관련, 요오드 관련주들은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화제약 편입하시고요. 관련주들도 같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편입해서 주요 섹터는 놓치지 말고요. 지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보유 종목은 보유 종목 홀딩 하시고 주요 섹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거래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까지 계속해서 치솟으면서 올해에만 외국인이 17조 정도를 우리 시장에서 덜어냈다 이런 뉴스가 오늘 또 들리더라고요. 자, 그런 만큼 언제쯤 우리 시장 좀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게 될까? 그런 부분들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어려운 시장 견뎌내신 후에 다가올 태양을 기다리시는 게 지금으로선 현명한 대응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이 오늘 또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상승이 나왔고 상한가까지 안착을 해줬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 SCI 평가 정보 그리고 대화제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밖에 피플바이오와 이노시스도 어떤 이슈로 상한가 안착을 했는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신 좋은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또 역시 또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항상 지켜보셨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그 흐름들 지켜보시면서 수익까지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방송에서 이용준 디렉터님이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 잘 가고 있는데요. 어떤 성적 나타내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9월 22일 공개해 주셨던 가온칩스 먼저 보시죠. 자, 수익률 정말 놀랍습니다. 19.68% 아주 높은 두 자릿수 수익률 단기간에 만들어내 주셨다는 점이 더욱더 놀랍게 느껴지고요. 자, 그리고 9월 23일 공개해 주셨던 EV 첨단 소재 어제 또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와서 11.58%의 수익률 쌓아 올리는 중입니다. 자, 어제 시장 견뎌내셨던 분들 정말 먼저 박수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장이었는데 그런 시장에도 EV 첨단 소재는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9월 26일 공개해 주셨던 대우조선해양 현재까지는 0.02%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좋은 이슈, 강한 재료 끝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지켜봐도 좋겠다. 중장기적 호흡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7일 공개해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현재까지 1.75%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현지 시간 30일 테슬라의 AI 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추가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 9월 28일 바로 어제 공개해 주셨던 조일 알미늄 차트가 이런 시장에도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1.8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성과들 짚어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조일 알미늄 네. 어제 지금 어려운 시장 네. 속에서도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고심 끝에 이 종목이 좋겠다라는 그런 선별을 통해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승이 바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 3회, 4회 방송할 때는 아무래도 좀 선별하는 과정이 더 신중하기도 하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일 방송할 때는 사실 종목이 안 나오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선별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하면 주 5일 방송에서 5회를 다 맞추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조일 알미늄 포함해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EV 첨단 소재,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보시면 상승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신중하게 골라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일 알미늄 차트를 보고요. 오늘 조금 소폭 빠르지긴 했지만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조일 알미늄 방송만 보시고 사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 5일 방송하고 주 5회에 와일드카드 종목을 드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일 알미늄은 지금 지수가 항상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일 알미늄은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손절을 안 하려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지수가 너무 빠지니까 거래량 없이 5% 빠지는 게 아니라 10%, 20%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멘붕이 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일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이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2,300원을 드릴 테니까 2,300원이 21선과 5일선, 11선에 밀집된 구간이거든요. 밀집 후 확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 2,300원이 깨지면 하락을 굉장히 오래 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혼자 하실 때 또 하락하면 또 힘드니까 제가 손절 라인도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조금 첨언하면 어제 캐스팅했던 현대약품, 제일기획, 삼보모터스 다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현대약품 차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핵전쟁에 의한 요오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약품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시초가에 그냥 잡으신 분이라면 보십시오. 상승폭이 역배열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7% 가까이 나왔거든요. 제가 현대약품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물론 매수하고 안 하고는 추후의 문제지만 지금 섹터가 요오드에 관련 섹터라는 걸 말씀드리고 현대약품 이렇게 가는 종목을 제가 어제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잘 하지 않는 지수 얘기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장에서도 필승의 전략은 있습니다. 제가 10년 주식하면서 주식으로 먹고 살면서 이런 장도 수도 없이 겪어봤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때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팁도 지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으실 분 적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주식의 핵심은 금리하고요. 원유 선물, 그리고 환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우선 FOMC 일정상 보면 11월 1일 날 FOMC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남았고요. 그다음에 45일 이후인 12월 13일 날 FOMC 금리 발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우선 11월 달에 있을 FOMC는 자명하게 금리가 크게 오를 거는 자이언트 스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통위 일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수 차트 한번 보고 저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지수를 예측하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저는 이 전저점이죠. 이 전저점 구간인 2030, 2050을 1차 지지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이 오늘이 2170이니까 150포인트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 보고 있고 이게 무너지면 2000포인트가 마지막 지지라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2000포인트가 깨질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이슈죠. 금리, 원유 선물, 환율에 대한 이슈가 풀리지 않는다면 2000선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 하방 경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보느냐 이용준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남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부터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계좌는 적게는 마이너스 50%, 많게는 마이너스 70% 정도 됐을 거예요. 마이너스 50 언더인 사람들은 대응을 잘하고 전문가를 잘 만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쪽이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보유 종목을 손절해서 현금 비중을 한다. 이건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고요. 보유 종목 중에 이런 하락장에도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면
두더지가 튀어오르듯이 꼭 한두 종목은 상한가나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본전 또는 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하신 다음에요. 현금을 그대로 애수금의 비중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한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청산되면서 현금 비중이 커지게 되는데 바로 2,000포인트가 깨지거나 2,000포인트 지지받을 때 비중을 실어서 한두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바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큰 지수 하락에도 밀리지 않고 잘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기하지 마시고요. 보유 종목들 급등 나올 때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힘든 장에도 노란톡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보다도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신 노란톡방 회원님 덕분에 저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자신감 있고 더 열심히 방송하고요. 리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제가 말씀드린 꿀팁 그리고 지수의 하락폭은 2,000까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조일 알비늄 리뷰부터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혼자 매매하시면서 속을 썩이고 있는 종목들 충분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말고도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 만큼 손절 라인 깔끔하게 잡아주시면서 고민 좀 줄여주셨고요. 자, 그리고 어제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오늘 아주 잘 가졌습니다. 현대약품, 제일기획, 삼보모터스 오늘 모두 상승이 나와줬고요. 특히 요오드라는 큰 재료를 보고 이용준 디렉터님의 평소에 캐스팅 기준에는 좀 못 미치더라도 조금 모험을 감행했던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크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캐스팅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도 눈 크게 뜨시고 꼭 지켜보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더해서 현재 우리 힘든 시장 어떻게 하방을 짚어야 하고 또 그 하방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야 하는지까지 그 팁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익이 나올 때마다 특히나 재료가 있는 보유 종목들 이슈가 나와서 통통 튀어줄 때마다 현금화 전략 취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수 하방 일단은 2030 정도 보고 계십니다. 자, 그 지수의 하방이 왔을 때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장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그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매매 열심히 이어가고 함께 버텨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도 캐스팅 종목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 진행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금리 인상하고 전쟁하고 지수 하락의 악재가 있으니까요. 이런 악재 속에서 수혜받는 업종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세 개를 불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저축은행 관련주, 대부업 관련주, 그다음에 요오드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가 있는 종목들은 우선적으로 캐스팅할 거고요. 이런 섹터가 없더라도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캐스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부각이 되는 섹터들, 부각이 되는 테마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대부업, 저축은행 그리고 전쟁 수혜 섹터 그중에서도 요오드 관련주들 상승하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 만큼 오늘 캐스팅 기준은 이 세 가지 잘 유심히 보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3위권 후보군부터 공개를 해볼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톱텍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컴투스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지니뮤직 후보생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개인기획사의 톱텍입니다. 5.06%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6,2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2차 전지 생산, 자동화 설비,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 디스플레이 반도체 생산 설비 이쪽을 주로 영위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컴투스입니다. 주요 포지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인데요. 오늘 3.09% 상승 나와서 76,7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지니뮤직도 보시죠. 0.59% 상승 나왔고 3,4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제작, 유통, 판매 모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사실 이슈가 있는 종목도 있고 이슈가 좀 약한 종목들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종목 캐스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종목들이 다 개별적이고 이슈가 있긴 하지만 약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3위권에서는 저는 캐스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캐스팅이 불발되는 네.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톱텍 같은 경우는 재료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재료가 없어서 캐스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앞으로 흐름을 좀 예측해 봤을 때는 세 네. 종목 다 약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톱텍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톱텍은 공장 자동화 설비 제작을 통한 그런 설계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우선 9월 29일 날 오늘 572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 34%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계약 기간은 내년 9월 30일까지니까 매출에 대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우선 차트를 좀 볼까요? 제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공시가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 저는 공략해도 됐고 캐스팅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달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수가 연일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못하고요. 보셨다시피 21선 저항을 맞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분봉상 보면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는 상승이 한 번 나오고 시장에서 특별히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톱텍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선 지수가 안 좋고 흐름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공시를 냈고 이런 572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핵심은 시장의 수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의 수급이 몸통보다 윗꼬리를 크게 달아주었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지금 톱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네요. 이렇게 많이 빠져 있고 조금만 더 하락하면 9월 27일 날 같은 전저점 구간이 깨진다면 더 추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톱텍은 캐스팅을 우선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컴투스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게 재료가 있건 어떤 간에 상승 후에 윗꼬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윗꼬리가 몸통보다 크다는 거는 올릴 힘보다 내릴 힘이 더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컴투스도 지금 재료는 있습니다. 게임 회사인데 메인넷 엑스플라의 엑스테리오 웹3에 게임 합류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게임주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플레이 투 원 게임이 우선 현재로서는 테마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게임주가 지금 하락장에 제대로 지금 지수 하락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트에도 답이 나와 있는데요. 게임주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플레이 투 원 사업의 우리나라에서 합법화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는 신작의 대박 이거 두 개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는 또 추가 하락이 나올 텐데 61선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단 게임주는 유보율이 좋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밀리의 서재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11월 달에 이제 상장을 할 건데 지난해 9월 달에 이미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를 인수했기 때문에 밀리의 서재가 상장이 잘 된다면 자회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니뮤직이 가야 되는데 이미 차트에 이때 이 동그라미 친구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한번 지니뮤직에 대한 이슈, 밀리의 서재 이슈로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전저점도 깨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아마 지금보다는 아마 11월 달이니까요.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이슈가 좀 부각돼야 그때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니뮤직까지 저도 아무것도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톱텍과 컴투스, 지니뮤직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오늘 캐스팅에서는 탈락을 모두 면치 못했는데요. 자, 톱텍 같은 경우는 SK와 571억 5천만 원 규모의 SK온 헝가리 공장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계약 금액 작년 매출액의 34.66%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오늘 상승이 나왔다가요. 몸통보다 훨씬 긴 윗골이 달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캐스팅 불발 소식 알려주셨고요. 자,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를 비롯한 컴투스 그룹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들이 합류한 엑스플라, 아시아 최대 웹3 컨퍼런스 토큰 2049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메인넷으로의 비전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다음 달 중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는 토큰 코인도 거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게임주들 국내에서 P2E 이런 이슈에 대해서 법적인 토대가 계속해서 마련이 되지 않고 있고 딱히 이슈도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지난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게임주들 갖고 계시다 보면 언젠가는 볕들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캐스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니뮤직 이 새 후보생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밀리의 서재 저도 열심히 애용을 하고 있는데 자 11월 상장 예정이라고 하죠. 지니뮤직이 이미 인수를 한 바 이 중에서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스팅에서는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은 모두 이용준 디렉터님의 픽에 들기에는 조금 모자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들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권 후보생들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개인 기획사의 리드코프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셀트리온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그린 케미칼 후보생 이렇게 세 후보생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리드코프 후보생입니다. 오늘 2.14% 상승 나와줬고요. 9,5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리드코프를 검색을 해보면 주요 포지션 여러 가지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들의 인식에는 대체로 대부업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셀트리온입니다. 17만 1,00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2.7% 상승 나와줬습니다. 주요 포지션 바이오 의약품 제조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그린 케미칼도 보시죠. 1.31% 상승 나와줬고요. 9,2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계면 활성제 제조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오늘은 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크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사실은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던 네. 세 가지 섹터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후보생이 맞는지 아닌지로 네.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리드코프 캐스팅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는 리드코프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앵커님이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 저축은행, 그다음에 요오드 이런 쪽을 보셔야 된다는 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리드코프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리드코프 생각할 때마다 CF에 보면 대출은 리드코프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리드코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방송하기 바로 전에 기사를 봤더니 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한다 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한 1금융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출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부채를 또 부채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서민들은 1금융권이 아닌 또 2금융권을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2금융권 가서도 또 안 되면 리드코프를 또 방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아마 인터넷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리드코프는 앞으로도 흐름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리도 높고 자격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요. 리드코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쉽게 말하면 은행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금융권에 대출이 안 되는 서민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2금융권 또는 리드코프 이렇게 가는 순차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리드코프 자체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중 주택담보금리가 이제 올해 8%를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코프가 인터넷 대출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코프에도 앞으로도 대출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트도 굉장히 잘 나왔죠. 차트를 크게 보면 최근 들어서 뭐 큰 흐름이 없다가 바로 이 동그라미에 지금 최근 영업 3일, 4일 동안에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장대 양봉 나오고 윗골이 달리고 밀리긴 했지만 오늘 다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푸른저축은행도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고점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드코프 제가 캐스팅할 거고 뭐 은행업, 추심업 이런 것들이 사실 수혜 받는다는 게 저한테는 기쁜 소식은 아니지만 주식은 주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때 수혜를 받는 저축은행, 은행업, 추심업 그리고 대출업 그렇기 때문에 리드코프 내일도 상승 예상되기 때문에 캐스팅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드코프 이렇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더불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가 되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 초반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떤 테마군, 어떤 섹터군 지켜보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를 3가지를 주셨는데요. 그중에 대부업이라는 그런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리드코프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힘있게 갈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 그 힘이 차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리드코프 확실하게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캐스팅에서 탈락한 셀트리온 후보생, 그린케미칼 후보생은 어떨지 궁금한데 자,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좀 좋은 게 있잖아요. 네, 랩시마에 대한 이슈가 있고 셀트리온 사실 지난주도 본 것 같은데 이슈는 굉장히 좋습니다. 세계 최초 개발한 랩시마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항암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가 글로벌 순항을 하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큰 회사들은 호재 뉴스가 아무래도 IR 담당자가 따로 있고요. 광고 쪽에 컨텐츠 담당 따로 있기 때문에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그렇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베그젤마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장기로 봤을 땐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로서 거래소 대형주이고 대형주란 말은 지수에 순응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대형주가 됐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 이슈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지수에 따라서 가는 이슈가 더 강하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있지만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에는 현재는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거거든요. 우선 나왔을 때 베그젤마의 글로벌 순항이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당연히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지겠죠. 하지만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수 하락에 따른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도 올랐지만 2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보면 봉들이 다 단봉이잖아요. 단봉이라는 건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니까 앞으로도 횡보 또는 지수가 하락하면 소폭 하락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셀트리온은 지금 볼 때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수 좋아질 때 보면 되죠. 좋은 호재와 지수를 순응하는 거래소 대형주이기 때문에 좋아질 때 보면 거래대금 1억씩도 자기 돈 넣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은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대형주는 좀 피하자 이런 의견으로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린케미컬입니다. 그린케미컬 어제 상한가 나와가지고요. 2차 전지 무음극 2차 전지 개발했기 때문에 뭐 훨씬 더 긴 키로수를 달릴 수 있다 이럴 거지만 지금 이게 상한가 종목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갭 상승하고 밀려버렸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이만큼만 먹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래대금도 터졌잖아요. 보시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한가 이후에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밀렸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밀린 걸 수도 있고 그냥 다 털어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는데 그린케미컬은 혹시 보시는 분들 내일 흐름 한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바이오시밀러 항암제 베그젤마의 품목 허가 획득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사흘 새 일본, 미국 허가를 받았고 더해서 유럽과 영국에서도 이미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죠. 하지만 물론 이런 이슈 좋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의 대형주인 만큼 지수의 흐름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대형주의 어떤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 만큼 셀트리온 지금 볼 때는 아니고 오히려 지수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을 그때를 포착을 해서 셀트리온 그때부터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그린케미칼 어제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거래량이 보다 더 크게 터지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따라서 그린케미칼은 오늘
불호 상승이 조금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까지 지켜보셔라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2위권 후보군들도 모두 만나봤고 2위권에서는 캐스팅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자, 리드코프가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말씀 해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신데 자, 이전에도 중소형 은행주들 미리 포착을 하셔서 수익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하시면서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도 빛날 수 있는 종목들 꼭 내 포트에 채워 나가는 방향으로 전략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까지 모두 진행이 됐고요. 자, 오늘 1위권 후보생들은 어떤 모습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SCI 평가정보 후보생, 그리고 기관기획사의 ABL 바이오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퍼스텍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먼저 개인기획사의 SCI 평가 정보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송 초반에 상한가 짚어주시면서 시황 짚어주시면서 이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자,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4,34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신용조회, 본인 확인, 기업 신용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ABL 바이오입니다. 7.77% 트리플 세븐으로 올라줬네요. 오늘 28,8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 항체의약품 연구개발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퍼스텍입니다. 7.01% 상승폭 나타내고 있고요. 2,97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방산입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방송 초반에 좀 힌트를 네.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에서 캐스팅할 후보생은 어떤 후보생입니까? 저는 SCI 평가 정보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예측을 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급락장 맞으면서 느꼈던 게 봐야 될 섹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섹터, 그다음에 채권 추심 섹터, 인터넷 대출업 섹터, 요드 sek터인데 이 섹터를 빼고 지금 종목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큼 재료가 나와서는 지수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도 지난달에 여기서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종목들 어떻게 됐습니까? 끝을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더 크게 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이걸로 끝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금리가 올라버리면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부채를 갚지 못하면 채권 추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추심을 하는 고려 신용 정보, SCI 평가 정보는 때 아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가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인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가에 대응해 보면 오늘 SCI 평가 정보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단발적 이슈로 끝났다기 보기보다는 고려 신용 정보, SCI 평가 정보를 같이 보면서 앞으로 얼마까지 가는지 한번 더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수익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 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있는 FOMC가 있고요. 12월 달에도 FOMC가 있는데 아마 올해는 내내 금리 발표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은행 관련주, 그리고 추심 관련주, 인터넷 대출업 관련주 세 개를 묶어가지고요. 그 종목 내에서만 대응하셔도 다른 종목 빠지는 것만 보실 게 아니라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SCI 평가 정보 캐스팅했습니다. 네, 방송 초반에 상한가 종목들 브리핑을 해주시면서 SCI 평가 정보 충분히 지켜볼 만하고 앞으로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캐스팅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캐스팅 기준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끼가 보이는 종목들을 캐스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만큼 SCI 평가 정보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끼
살아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는 은행, 추심, 대출업 관련주 내에서만 대응을 해봐도 그렇게까지 크게 손실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한 번 더 은행, 추심, 대출업 관련주 머리에 한 번 더 넣어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ABL 바이오와 외국인 기획사의 퍼스텍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ABL 바이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사실은 그 종목 캐스팅 할 때요. 먼저 차트를 먼저 보고요. 그게 차트적으로 이 지수 하락을 피했는지, 지수 하락보다 강한 종목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하지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폭이 나오긴 했지만 22선 아래서 깨져 있고요. 그다음에 음봉 도주로 마무리됐는데 재료를 좀 확인해 봤더니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레카네마비라는 임상 효과가 나왔다 이런 건데 이게 보면 알츠하이머 치료 후보 물질이라고 합니다. 임상 3상에서 효과를 봤다 이런 기사인데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강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1상과 2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3상에 대한 통과될 거라 이렇게 확신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3상에 대한 효과를 보았다 이런 이슈지만 통과했다 이런 건 또 아니니까 아마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일봉상으로 21선 돌파 못하는 음봉 위아래 도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지수도 하락하긴 했지만 오늘 기사를 냈고 21선 돌파 못했고요. 3상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3상에서 효과를 보았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재료는 상당히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재료가 먹히지 않는 이런 시장에서는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퍼스텍인데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할 때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북핵 리스크입니다. 북한 리스크가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제가 봤을 때는 3, 4년 전부터는 빅텍, 퍼스텍,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단기적으로 5% 정도 오르지만 그다음부터는 급등하지 않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바로바로 가고 했는데 퍼스텍 같은 경우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방산주,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른 게 7%밖에 안 돼요. 빠진 폭이 지금 최근 들어 50%가 넘게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면 제가 생각하건대 빅텍, 스페코, 퍼스텍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직접 타격이 아닌 실험만으로는 오를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수 하락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21선 저항도 있고 단기 저항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복되는 북핵 위험, 반복되는 북한 미사일 위험에는 관련주들이 크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ABL 바이오 그리고 퍼스텍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물론 두 종목 모두 재료는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함께 개발한 새 알츠하이머 치료 후보 물질 레카네마비 임상 3상에서 효과를 보였다라는 내용인데 자, ABL 바이오 이렇게 좋은 기사를 내고도 21선 돌파를 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보다 크게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캐스팅할 수 없었던 이유 밝혀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퍼스텍 방산 쪽에서 지금 현재 좀 큰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정원에서는 실제로 어떤 시기에 핵실험을 하게 될지까지 그 일정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언제인가부터 이런 북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들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퍼스텍도 캐스팅 후보군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1위권에서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 섹터들 주목해야 될 섹터 안에 속해 있는 SCI 평가 정보 캐스팅을 해 주셨고요. 자, 오늘 방송 지켜보셨고 또 캐스팅 후보군들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일관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께 진정성 있게 시장 대응을 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고 계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이용준 디렉터와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현대약품 가지고 오셨네요. 자, 이 종목 어제 캐스팅하셔서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 초반에 강한 섹터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은행업, 추심업, 대출업, 그다음에 방사능, 요오드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약품을 어제 제가 캐스팅했던 이유가 사실은 역배열인 종목은 캐스팅하지 않는다 이런 게 철칙이 있는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핵방사능, 해피폭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캐스팅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고 10% 넘게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역배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이 정말 가시화되고 있고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핵폭탄이 만약에 소형이든 대형이든 발사가 된다면 이 요오드에 관련된 이슈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적으로 러시아나 인근 지방에서는 요오드 관련 알약을 지금 배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관련, 방사능 피폭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저는 현대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료를 말씀드리면 러시아 핵무기 위협에 관심이 있는 종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핵무기 위협에 요오드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죠.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지금 전쟁도 우리가 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버렸고요. 전쟁이 또 장기화되고 있고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종교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피폭 관련주인 현대약품을 제가 오늘 와이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요약해드리면 만약에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른다면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요. 미국은 감시를 강화하지만 미국이 감시를 한다 한들 눌러버린다면 사실 이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 위험이 실제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들의 수급이 꾸준히 붙고 있고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관련주도 흐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일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제가 노란톡방에 혹시 이런 재료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혼자서 재료 찾았다가 헤매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 관련 정보 오픈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공략 지점이 나온다면 관련 공략법도 노란톡방에서 오픈할 테니까 다 함께 이런 시점 다 함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 또 한 번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열심히 선별을 해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바로 현대약품이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고 그리고 바로 1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왔던 현대약품인데요. 아직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물론 그 배경은 반갑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러시아의 핵 위협 상황에 맞서서 현대약품 당분간 더 갈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현대약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 그리고 오늘 바로 네. 그날이잖아요. 네, 그날입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을 하는 날이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들어오시면 하단에 제 공개 방송 하니까 보시고 오늘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재료가 지수에 묻혀버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고심 끝에 골라온 오늘 섹터 종목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바로 오기 전에 그 솔로몬의 반지 뒤에 새겨져 있는 명언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유튜브에서 볼 건데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좋은 날도 함께 할 거고요. 힘든 날도 여러분 함께 할 테니까 유튜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종목들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지금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가 끝나고 바로 8시 50분부터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날뿐만이 아니라 힘든 날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 만큼 오늘 저녁뿐만이 아니라 내일 오전 8시 50분에도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장중에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날뿐만이 아니라 힘든 시장도 함께
버텨나가시면서 결국에 더 크게 다가올 기쁨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물론 저희 방송이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되는 저녁 무료 방송은 서울경제TV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공개 방송은 어떻게 정보 얻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